자, 235쪽입니다. 그 부분, 마지막 40번째 명상 주제입니다. 4대를 구분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다우드 스님께서도, 그죠? 맨 마지막 주제로 4대를 구분하는 수행, 그래서, 그죠? 이걸 제가 강조한 해체에서 보기의 하나의 전형적인 기억에 나타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저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요, 이 4대를 구분하는 수행은 사실은 위파사나 수행의 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는 그죠? 위파사나 수행도 결국은 우리가 이걸 하면은 소면에서 건적삼매까지는 이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건적삼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4대 지수화풍은 법입니까? 개념입니까? 지수화풍이야말로 우리 물질의 근본되는 우리 법이잖아요. 그죠? 고유성질을 가진 법입니다. 그래서 고유성질을 가진 법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걸 뭡니까? 우리는 통찰, 위파사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피다 보면 물론 거기는 고도의 집중력이 생기지만 여기서는 그때 생기는 고도의 집중력에 초점을 맞춰서 그거를 건접삼매라고 이야기했죠. 삼매 수행의 맨 마지막 주제로 부다우드 스님은 넣고 계십니다. 그래서 4대를 구분하는 수행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한 경험하는 인식담이 이제 하나의 구분이라고 쓰란 가로 안에서 3에 빼고 해놨죠. 이걸 어디입니까? 제3장 있잖아요. 일본의 제3장에 써 있잖아요. 40가지 명상 주제를 쭉 정리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구분이라는 주제로 갖고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를 구분하는 수행을 대설하는 것에 이르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구분한다는 것은 4대의 구분이기 때문에 그죠? 구분이란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죠. 그죠? 그래서 구분한다는 것은 고유성질의 특징에 따라 확정 짓는 것이다. 됐죠? 고유성질의 특징에 따라 확정 짓는 것. 이게 사실은 아기담마잖아요. 그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구분은 뭐라고 보면 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해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체라는 것은 고유성질의 특징에 따라 확정 짓는 것이다. 됐죠? 우리 몸 있잖아요. 우리 이거를 몸이라 그러고 물질이라 그러고 컵이라 그러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이거를 뭡니까? 딱 구분해버리면 해체해버리면 뭡니까? 드러나는 최소 단위의 고유성질을 보면은 그거를 우리는 4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죠? 고유성질의 특징에 따라 확정짓는 것. 됐죠?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대를 구분하는 것이 4대의 구분의 있고요. 요소를 말합니다. 또한 요소의 명상주제 4대의 구분, 이것은 같은 뜻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4대의 구분이니까 여기서 구분이라는 4대의 구분이라는데 구분이 뭐냐? 구분은 해체고 해체라는 것은 고유성질의 특징에 따라 확정짓는 것. 이것은 지수, 이것은 지다, 수다, 화다, 풍이다. 사실 지수, 화풍이라 했지만 여기서 설명합니다만은 아비달마적으로 보면 됩니다. 지는 경우어성입니다. 됐죠? 여기서 지라 하는 얘기해서 땅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됐죠? 땅하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은 전 개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흙, 땅 이런 건 전 개념입니다. 여기서 지 했을 때 했잖아요. 땅의 구성요소 했을 때 그거는 경고성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모든 물질은 경고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수 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 아니다. 수라 했을 때는 수는 뭡니까? 응집성 혹은 점착성이라죠. 젖는 성질, 응집하는 성질, 물질이 가진 그죠? 젖는 성질, 응집하는 성질,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 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화대할 때는 뭡니까? 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화대는 열성이라 합니다. 뜨거운 성질. 뜨거우냐, 차오냐는 열성. 한자로 하면 열성이겠죠. 거기를 우리는 뭡니까? 화대라고. 마지막으로 풍대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람이 아니고 유동성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은 유동성을 갖고 있죠. 그죠? 그 유동성을 우리는 여기서 풍대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질, 기본되는 고유성질인 지수, 화풍, 즉, 경고성, 점착성, 그 다음에 열성, 유동성, 이거를 여기서 뭡니까? 해체했을 때, 물질을 확 해체했을 때 드러나는 이 고유성질을 여기서 뭡니까? 고유성질을 특징에 따라 확정하는 것을 여기서 구분한다고 한다. 제식으로 표현하면 해체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비담마는 전부 해체해서 보기에는 그렇죠? 자, 물질은 해체하면 이런 식으로 고유성질이 드러나죠. 정신은 팍 해체하면 사실 우리는 정신을 해체 못하죠. 통찰적으로 딱 해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난이, 참난이, 진난이, 대안이 이런 것이 아니고 뭡니까? 정신 부분을 딱 해체하면 뭡니까? 몇 가지로 해체가 됩니까?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50세계로 해체가 된다 합니다. 52개로 커피 50세계지. 마음까지 넣으면 50세계입니다. 심이 심소로 해체가 되죠. 크게 그죠? 심법은 하나고 심소법 52가지로 이야기하죠. 됐죠, 그죠? 저기에 우리 14장 가면은 이게 쫙 나옵니다.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살짝 이제 좀 뜸을 들이갖고요.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있잖아요. 많이 또 시간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그때 나옵니다, 그죠?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아비담마의 특징, 불교의 기본적인 특징은 뭡니까?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상자부에서 이완자와 해체해서 보기를, 이런 해체를 선하는 자들이라고 초기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그걸 파악하는 거죠. 물론, 그죠? 부처님의 여러 가지 부처님은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해체만 말씀하신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자부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많은 말씀하신 가운데서 핵심을,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해체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자, 제가 우리 기본적으로 교환할 때 보니까, 우리 그죠? 나이라면 뭡니까? 나 하면 왜 해체해서 봅니까? 해체 안 하면 100% 집착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나 하면 가장 큰 집착의 대상이죠. 아닙니까? 존경합니다. 나는 내에 대해서 집착 안 한다. 존경합니다. 정말 깨달은 분이거나, 두 번째는 뭡니까? 100% 또라이거나.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 하면 이거는 제일 큰 집착의 대상입니다. 집착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해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을 딱 해체하면 뭘 해체합니까? 예. 색, 수, 상, 행, 식. 5번으로 해체합니다. 그렇죠? 만나신경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집착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죠? 세상, 영원한 세상, 그죠? 유토피아. 우리가 전부 집착하는 대상입니다. 그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12가지로 막 해체해 봅니다. 아니 있을 시는 세상의 조건. 또 초기 불교에만 나옵니까? 우리가 오늘도 왜 하죠? 반야신경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12조, 18개로 해체하십니다. 됐죠? 진리까지도 불교에서는 해체를 해버립니다. 됐죠?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 진리는 4개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요. 온처, 재근, 재연, 이것이 전부 해체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초기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정통 상자부 불교. 자, 종손을 자처하는 상자부 불교에서 초기 불교를 보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초기 불교의 특징이 뭐냐? 상자부 불교에서는 해체해서 보기가 초기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물론 100% 동의하는데 자꾸 해체해서 보기 하고 있겠죠,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행까지 전부 다른 겁니까? 해체해서 설하시는 것이 가장 큰 그겁니다. 그래서 요새 일본은 있잖아요. 해체해서 보기, 강민수님이 말하는 해체해서 보기는, 후대 아비담마에서 만들어낸 그 방법론을 갖고 초기 불교를 볼라니까 조금, 한대 팍 때리고 싶어요. 물론 교수님들이어서 제가 때리면 제가 말도 안 됩니다만, 그래 보면 안 됩니다. 그죠? 해체해서 보기는 후대에서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초기 불교에서 그대로 초기 불교에서요, 교학교, 온처, 개근, 재연, 37 고리분법, 이런 거 빼고 나면 초기 불교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다면 거짓말이고요. 부처님의 덕담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 잘 살라. 그래. 도시 열심에서 행복하게 살고, 개살치고 행복하게 살고, 열방 그런 건 없는 거야. 그건 내가 그냥 요걸 만들어낸 거 지나지 않는데 그거 없어.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 요말밖에 안 남습니다. 그게 불교입니까? 너 왜 흥분하죠,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해체해서 보기를 거부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해체라는 말은 후대에서 만드는 유발자를 만드니까 그 후대의 시각으로 초기 불교를 보는 거고, 거기에 동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초기 불교에 남는 거는 덕담밖에 안 남습니다. 제 얘기 들었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부처님 가르치니까 엄청난 저는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는 학자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불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학자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는 좀 이거 말씀인데 정화가 많이 됐어요, 그죠? 저는 이랬었겠네,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왜 이걸 제가 강조하는가 하면은 지금 사대를 구분하는 수행 이 자체가 뭡니까? 물질을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됐죠? 물질을 해체해서 드러나는 고유 성질별로 분석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사대 부분이 뭐냐 하는 것을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타부사 스님께서는 그죠.
4대를 그죠? 구분하는 수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36조, 그죠?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거 보면은, 그 두 번째 문단, 저 위에서부터 보면 둘, 넷, 여섯째 줄에 보면은 간략하게 설하시고, 간략하게 있죠, 그죠? 그럼 조금 추려주십시오. 그 다음 그 문단에서 맨 밑에 세 줄 더 내려가면 뭡니까? 상세하게 설하시도 되죠, 그죠? 간략하게와 상세하게의 방법으로 사대를 구분하는 수행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 부자고사 선생님은 그도 말씀드리지만 주석가입니다요. 주석가니까 사대를 부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잖아요. 사대를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을 경을 인용해서 간단하게 그거에 대해서 요 수행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고, 그 다음 부처님 말씀 가운데서 요 사대를 자세하게 설명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가져와서 사대를 자세하게 수행하는 방법을 분석해서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간략하게 자세하게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뭐가 그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자세하게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간략하게 설하는 것은 지금은 근기가 뛰어난 사람, 됐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근기가 좀 둔한 사람, 실제로 그렇겠죠?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뭡니까? 지, 수, 화, 풍 하면 쫙 해체가 돼버리겠죠? 아닙니까? 쫙 해체가 돼버리겠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지수, 화풍, 공문도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은, 부처님께서 초기에서는요, 우리 몸을 지수, 화풍으로 해체하면 42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우리 몸을요, 부분별로, 혐오스러운 기관별로 하면 앞에서 32가지로 해체를 해서 봐지고요. 그렇죠? 32가지, 그죠? 그 혐오하는 거 해서 우리 8장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죠? 우리 몸을 지수, 화풍으로 나눠갖고 자세하게 하면 42가지로 지금 해체해서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와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 두 방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는 간략하게 말씀대로 설명하고 있고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다시 그러니까 4가지와 13가지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17가지 방법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주 내용이 지금 이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략하게 상세하게 줄 것이죠. 그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28번은 뭐겠어요? 28번은 경의 인용이죠. 보니까, 그죠? 이거 우리 대령청에 나오는 인용법이다. 요걸 인용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29번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번 이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30번도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게 28번 경을 인용하고 29번, 39번에서 이 간략하게 있잖아요. 간략하게 그죠? 그 사제를 구분하는 이 수행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31번에 보면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긴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이 있죠. 요거를 인용합니다. 자세하게 인용합니다. 그럼 길지요. 31번이 그죠? 238번이 길게 인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39쪽 제일 위에까지 인용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자, 32번부터는 이 자세하게 부처님 말씀하신 이거를 계속 뭡니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죠? 계속, 그죠? 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자, 45번 한번 봅시다. 대략적으로 한번 보고 좀 이따가 전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4쪽 한번 펴보십시오. 45번 있죠? 그죠? 그래서 상시하게 정성되온 것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42가지 형태로 상시하게 요소들을 배운 게 현실적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다시 심화를 시켜서 4가지 방법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1 뭡니까? 부위와 함께 간략히 함으로써, 이번은 뭡니까? 부위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분석한다는 말은 자세히 분석한다는 말이겠죠. 그죠? 이것도 다시 뭡니까? 간략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특징과 함께 간략히 함으로써 4번은 특징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됐죠? 이렇게 해서 좀 많은 부분을 이 4가지를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그죠? 저 뒤에 다시 그죠? 어디고? 예, 저 뒤에 가면 그죠? 253쪽입니다. 86번 한번 펴보십시오.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그죠? 자, 263쪽에는 죄송합니다. 263쪽에 86번 보면은 그 외에 현실적으로 그 외에 13가지 방법으로 마음 잡수를 하게 됐어요. 자, 상세하게 설명한 것을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4가지로 설명을 하고 다시 그 외에 더 자세하게 13가지로 상세하게 있자면 우리 몸에서 지수, 화풍, 사대를 구분하는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걸 보면은 86번에 보면 단어의 뜻에 따라, 갈라파에 따라, 입자에 따라 등등등등 해서 13번에 보면 뭡니까? 조건의 분석에 따라 됐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사대를 다시 우리 몸을 있잖아요. 지수, 화풍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것만 읽어보고 이해만 돼도 어떻게 됩니까? 이 내 몸 있잖아요. 우리 몸이라는 이 뭡니까? 우리 개념적 개념으로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됐죠? 우리 집착은 다 뭐를 집착합니까? 개념에 집착합니까? 법에 집착합니까? 법에 집착한다는 사람은 굉장합니다. 법은 집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건강기에 보면 법상사 하왕 기법 나오죠? 법도 벌해야 하고는 그건 나옵니다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법은 아비다마적으로 집착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법은 차가도 쫓냅니다. 됐죠? 법을 집착한다는 것은 법이라는 개념에 지가 집착하는 겁니다. 집착은 100% 개념에 우리는 집착합니다. 됐죠? 아니까 또 이영애 한번 나와야죠. 그죠? 이영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영애라는 개념에 집착하죠? 아니까 이영애를 딱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막 뜨는 거잖아요. 이영애를 딱 해체해서 보면 집착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또 해체 한번 해볼까요? 좀 잡힐 것 같아. 이영애가 아니고, 그죠? 이제 누굽니까? 양귀비 됐죠? 양귀비한테 맛이 쭉 떨어져버리죠. 그죠? 양귀비 눈을 쫙 빼면 어떻게 됩니까? 양귀비 눈을 쭉 까는 시큼 피ጥ을 하고 그 양귀비 눈이 집착의 대상입니까? 존경합니다. 아니다. 그죠? 그렇죠? 양귀비 머리칼 집착의 대상 아닙니다. 이 이야기 하려면 제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고 거친 소리를 못하겠어요. 됐죠? 그죠? 그래서 뭉쳐두면은, 개념으로 뭉쳐두면 그거는 집착의 대상입니다. 해체하면은 집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대를 구분하는 수행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됐죠? 목적은 그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죠? 여기 앞에 말하는, 그죠? 인식의 문제도 그렇고 있잖아요. 분해하고 해체해서 보면은 그거는 집착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교의 목적은 뭡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자, 열반의 실현 안 하면 뭐가 극복이 돼야 열반의 실현이 됩니까? 갈애가 극복이 되죠. 갈애가 집착의, 집착, 애착 이런 거 다 합쳐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안하라고 갈애라고 하셨잖아요. 갈애가 극복이 돼야 됩니다. 갈애 중에 가장 강한 모습을 드러난 게 집착이고, 집착 중에서 뭔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맞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저는 이걸 도대체 이 집착하는 걸 어떻게 하면 이 집착하는 거를 집착을 안 할까? 집착을 안 하면은 결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집착을 못하게 하려면 집착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 아는 되죠? 집착은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개념의 소입니다. 됐죠? 안약지의 소입니다. 개념적 존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돈, 머니, 돈이나 머니는, 그죠? 그죠? 뭐, 다이아몬드, 그죠? 실상자 제 방위에 있는 뭡니까? 실상 제 방위 뭐인 줄 아십니까? 제가 밤마다 겁이 나서 잠을 못 자요. 300톤 금괴가 있어요. 정말 남있네. 저는 밤에 누구 있으면 좀 시간으로 많이 배를 타는 얘기는 그 무한 건물입니다. 우리 지금 제 방인데 그쪽에 방이 20개입니다. 베란다판이 그 금괴가 300톤이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자다가 금괴에 깔리 정말 행복하겠죠. 그래도 죽는 건 죽는 겁니다. 이거 저기 자다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괴에 300톤이 깔리고 죽으면 그래서 제가 겁이 나서 잠을 못 자요. 불을 치다는 없는 체죠, 그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전부 개념적 존재, 이게 집착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분석해서, 해체해서, 구분해서 보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거기에는, 그죠? 뭡니까? 응집성만 있을 뿐이고, 그죠? 경고성만 있을 뿐이고, 그죠? 정착성만 있을 뿐이고, 열성만 있을 뿐이고, 유동성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됐죠? 근계는 개념입니다. 됐죠? 이응계도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집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불교의 논리는 있잖아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사실은요, 불교는 전부 뭡니까? 뭐로 기결됩니까? 전부 목적을 생각하면 됩니다. 열반의 실현입니다. 열반은 어떻게 실현합니까? 우리 사성제 보호제비 멸도제고요. 자, 괴로움을 없애면 열반이 실현됩니다. 괴로움을 없애려면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됐죠? 갈래를 제거해야 됩니다. 자, 갈래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팔진도를 닦아야죠. 팔진도 닦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아비담마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해체해서 보기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정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강조하고 있다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더 중요하죠. 왜 이게 골차고 읽어봐도 무슨 말이고, 알 수도 없는 거를 간략하게 상세하게 뭐라고 하느냐? 말은 뭡니까? 예. 자, 딱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집착을 가래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거기에 대한 강력한 지금 처방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사대를 구분하는 수행은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그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36쪽으로 갑니다. 236쪽에 그죠? 이제 28번 위에 갑니다. 자, 그래서 28번 바로 위에 문단입니다. 이것은 경 가운데 간략한 것과 상세한 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언급되어 있다. 우리 간략한 것, 상세한 거 여기 있는데 제가 밑에서 똥을 제가 그랬어요. 그죠? 와, 참. 줄을 제가 이상한 데서 꺼납니까? 읽어보면 바로 거 있는 거죠. 야, 참, 시간당 확 납니다. 경 가운데 간략한 것과 상세한 것 두 가지 방법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경을 인용해서 이걸 다시 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긴 영적용, 여기서는 긴 영적용이라 했습니다. 대영적인 쪽이죠. 맞지니까, 뒤가니까 22번째 경이고, 맞지니까 10번째 경입니다. 간략하게 설하시고, 긴 호기를 발자국 비유경, 맞지니까 38번째 경과, 긴 나올라 교계경, 맞지니까 62번째 경과, 요소 분별 등 맞지니까 140번째 경입니다. 상세하게 설하셨다. 이렇게 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번에서는 상세하게, 간략하게 설하신 연구를 여기서, 그죠, 가져오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뭡니까? 이거는, 그죠, 비유가 있는 부분을 우리 대형식에서 가져와서 설하십니다. 가만 앉아 설할게, 좀 긴 거 읽어보고, 요건 제가 읽어볼게요. 자, 28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도제가 소를 잡아서 각을 뜬 다음 큰 길 네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앉아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취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관찰한다. 이 몸에는 땅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자, 사실 좀 많이 봤죠, 그죠? 이건 우리 대림책임에 나타나는 사대를 분석하는 수행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걸 하셔가지고 부타고 선생님이 29분에부터 설명을 합니다. 29분에서는 문자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30분에서는 그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있잖아요. 이거를 그죠? 부타고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해체해서 보기의 가장 좋은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0분 무슨 뜻인가? 백정이 소를 키울 때도 도살장으로 끌고 올 때도 끌고 온 뒤에 묶어둘 때도 도살할 때도 도살해서 죽은 것을 볼 때도 그것을 베어서 부분마다 나누지 않고서는 그에게 소라는 인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맞죠?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그것을 베어서 부분마다 나눈다. 됐죠? 이것이야말로 해체죠. 해체해서 보기 가장 중요한 비유죠. 그것을 베어서 부분마다 나눈다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죠? 소를 키울 때도 도살장으로 끌고 올 때도 끌고 내 묶어둘 때도 도살할 때도 도살해서 죽은 것을 볼 때도 그때는 소지요. 소는 소지요. 그것이 뭡니까? 이제 예리한 칼로 싹 분해가지고 요거는 안심, 죄송합니다. 소에 대한 모독인데 그죠? 안심, 등심, 그 다음 또 아는 게 그밖에 없네. 그것도 무슨 아마 족발 이것도 또 뭐냐? 아는 게 없어요. 어쨌든 그죠? 이렇게 배워서 부분마다 나누지 않으면은 그에게 소라는 인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좋은 비유입니다. 그러나 뼈로부터 살을 발라내어 앉아있을 때 소라는 인식은 사라지고 고기라는 인식이 일어난다. 맞죠? 좋은 비유입니다. 그죠? 그는 나는 소를 팔고 그들은 소를 사가져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고기를 팔고 그들은 고기를 사가져 간다. 됐죠? 자, 소를 팍 해체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해체하면은 소는 사라지고 뭐가 남습니까? 고기가 남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죠? 물질, 나는 몸뚱이 있잖아요. 몸뚱이를 해체하지 않으면은 이건 몸뚱이입니다. 됐죠? 그런데 몸뚱이를 딱 해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제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됐죠? 물질은 해체해야 사제로 보여집니다. 맞죠? 마치 고기를 해체를 해야, 소를 해체를 해야 고기가 남듯이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소는 우리 몸뚱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는 4대에 이렇게 비유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비유도 전에 어리석은 범부였을 때는 출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명상주제로 들지 않았으므로 이 몸을 채진 대로 놓여진 대로 덩어리를 분해하여 요소별로 따로따로 반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중생, 사람, 인간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생, 사람, 인간 이게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맞죠? 인식이 산자입니다. 인식이 상입니다. 됐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랄 때 그 상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식입니다. 됐죠? 저는 건강경 6회 불광 출판사에 나온 지금 8판까지 찍었어요. 아, 또 제자는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건강경 또라고 똑같습니다. 됐죠? 중생이라는 인식, 중생상. 사람이라는 인식, 그러니까 이거는 인상. 어쨌든 하나는 사람이라는 인식은 알아보세요. 나라는 인식, 인간이라는 인식은 그러니까 인상이죠, 그죠?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요소별로 따로따로 만족할 때 중생이라는 인식은 사라진다. 됐죠? 우리는 일단은 건강미에서 해체는 걸 강조하는 게 뭐죠? 공이라는 것, 우리 반야신경에서요, 공이라는 게 뭡니까? 전부 공을 놓고 소설을 씁니다. 공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았거나 문득부대 없는 공이 드러나는 걸 합니다. 그런데 반야신경 자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공은 두 가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분리공과 적공입니다. 됐죠? 적지는 말합니다. 분리공, 적공 안 나오는데 색 분리공, 색 적시공 됐죠? 이거를 저는 수로로 뭡니까? 분리공, 적공이랍니다. 됐죠? 조금 딱 맞는 말이죠, 그죠? 공의 핵심은 분리공과 적공입니다. 공은 뭡니까? 우리 온처, 개근, 재연과 반야신경은 5가지 얘기하면 온처, 재연과 분리공이고 적공입니다. 되죠? 온처, 재연과 떠나지 않는 공이고 온처, 재연이 적공입니다. 됐죠? 이거를 떠나서 공이 하늘에 있는 걸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게 뭐 딱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한국에서는 거의 뭡니까? 초기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공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꽝 이랍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네? 보름 따라 떴습니다. 어떤 동물이 있으면서 그렇게 보고 꽝 이라는 거죠. 예. 너무 돼갖고 그냥 큰일 났네 이거. 계시는 소리입니다. 반야신경이 계시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반야신경을 억수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다 아시죠? 저는 반야신경 왜 좋아하겠어요? 초기 불교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야신경에서 사실은 뭡니까? 그 내용을 보면 해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처 개재임이 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일반적인 존재도 있잖아요. 원천에서는 딱 해체에서 보면은 공이 드러난다는 건데 해체에서 보면 무화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반야신경의 목적이 공을 밝히는 겁니까? 그 사람은 반야신경 반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반야신경은 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뭘 드러냅니까? 반야신경의 목적이 뭡니까? 네? 그렇죠. 아니까 3월인데 그거하고 동일가 있어요. 그렇죠. 구경열반입니다. 원으로 보면 뭐죠? 덕구경열반입니다. 됐죠? 구경열반, 열반을 실현하는 거, 그래서 많이 들었죠. 초기 불교하고 목적이 똑같습니다. 됐죠? 반야신경의 목적은 덕구경열반입니다. 덕구경열반을 덕 안에 따라 3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초기 불교하고 똑같습니다. 깨달은 거 열반은 초기 불교에서부터 똑같은 동의입니다. 됐죠? 그게 목적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구경열반을 실현합니까? 공을 체득해야 됩니다. 됐죠? 공은 어디서 옵니까? 온처, 개재연의 공입니다. 됐죠? 제가 지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예? 자, 요소별로 반조할 때 중생이라는 인식은 사라지게 있습니다. 됐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되죠? 그런데 우리는 반야신경에서 온처, 개재연의 공을 이야기했다 하면 한국에서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제 자랑하는 자매님은 대불령 교화부자 출신입니다. 1년 6개월을 했어요. 불교도시라는 부산에 있어요. 예단 미친도 잘하고 있는. 그래서 너무나 잘 압니다. 한국에서 왜냐면 제가 교화부장 했을 때 부산에서 내노라는 선생님들 다 그러고요. 제가 교화부장 주 목적이 뭡니까? 거의 스님들은 일주일에 뭡니까? 한 달에 4번 법회를 하면은 스님들 모실 수 있는 건 한 2분밖에 안 됩니다. 오신다 해놓고 안 오십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한 시간 반은 누가 떼야 됩니까? 회장이 떼옵니까? 지부장은 안 합니다. 군대 갔다 왔다고. 군대 안 간 2학년, 3학년이 뭡니까? 교화부장이 다 떼야 됩니다. 그때부터 요거 다 늘었어요. 거짓말을 누구나 했어요, 제가. 무시야. 정말로. 반야신경하고 내가 무슨 헛소리 했을까 생각해보거든요.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래서 이제 저는 총기부도 만나갖고 남들 얘기죠. 그게 되면, 아이고, 옛날 생각, 시간 없고, 고방이 성들이 됐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상징적으로 사대를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반야신경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됐죠? 존재를, 금강경 똑같잖아요. 아인 중생 수자를 뭡니까? 개창하면 여기서 뭐가 드러납니까? 물론 여기서는 사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물질의 사대, 정신에서 뭡니까? 심소. 됐죠? 오온에서 하면 뭡니까? 여기서 물질은 셋. 그 다음 정신은 뭡니까? 수상행식. 이런 것이 드러납니다. 됐죠? 중생, 인간, 나는 없어지고 뭡니까? 색수상행식만 해체해서 보면은 드러납니다. 됐죠?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비유가 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비유입니다. 부사도 선생님 30분 요 있잖아요. 한번 체크해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죠? 예리한 사람은 간략하게 이렇게 좀 부처님 간략하게 설하신 것을 듣고 바로 뭡니까? 사대로 딱 해체가 됐단 말입니다. 됐죠? 나라는 존재가 중생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사대로 해체가 됐던 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31번입니다. 긴 코끼리 발자국에서는 사대를 명상주제로 한 통찰지가 예리하지 않은 사람. 누굽니까? 예리하지 않은 사람 본목이 접니다. 됐죠, 그죠? 위에서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거는 이제 긴 코끼리 발자국입니다. 길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죠, 그죠? 좀 길지만은 그죠? 31번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도반들이여, 그 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내적인 땅의 요소입니까?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 합니다. 예를 들면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 살갓,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금박, 지라, 흙박, 큰 창자, 작은 창자, 위속의 음식, 똥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리고 그 외에도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고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고 합니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내적인 물의 요소입니까?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고 물과 축축한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라 합니다. 예를 들면 설계적, 가래, 고름, 피, 땀, 국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기, 심, 콧물, 관절 아래, 오줌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리고 그 외에도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물과 축축한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라고 합니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내적인 불의 요소입니까?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불과 뜨거운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불의 요소라 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따뜻해지고 넓고 타버린다거나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소비하고 맛본 것이 완전히 소화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그 외에도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불과 뜨거운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불의 요소라고 합니다. 도반이여 무엇이 내적인 바람의 요소입니까?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바람과 풍기와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바람의 요소라 합니다. 예를 들면 올라가는 바람, 내려가는 바람, 복부에 있는 바람, 창자에 있는 바람, 온몸에 움직이는 바람, 들숨과 날숨입니다. 도반이여 그 외에도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바람과 풍기와 업에서 생긴 것을 일러 내적인 바람의 요소라고 합니다. 됐죠, 그죠? 이것은 그죠? 사리푸다존자가 이렇게 구분해서 설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처음 보면 지수 화풍이죠. 여기서 계속 보면 나온 걸 다 합치면 42가지가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저 뒤에 다 나옵니다. 그죠? 자, 우리 238쪽 제부에 그거 보면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쪽으로 하면 머리털, 몸털, 손발톱 등 해서 음식 똥까지 여기 20가지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물의 요소 보면 또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설계적, 가래, 고름, 피, 땀 있죠. 요거는 전부 12가지입니다. 그죠? 12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화대는 가보면은 화대 238쪽에 밑에서부터 둘레 다섯째 쪽으로 보면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따뜻해지고 넓고 타버리고 그런데 보면 소화되는 것 됐죠? 이 네 가지가 화대의 성질로 이야기하면 실제로 그렇죠. 그죠? 따뜻하고 넓고 타버리고 소화되는 것 이거를 화대의 성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력의 성질은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39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올라가는 바람, 내려가는 바람, 복부에 있는 바람, 창자에 있는 바람, 온몸을 움직이는 바람, 들숨과 날숨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6가지. 그렇게 해서 다 하면은 42가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그죠? 우리 긴 코끼리 발자국 유경을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상세하게 쓰라는, 그죠? 우리 사전을 분석하는 이거를 지금 부다우드 스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2번에 보면은 자기 안에 있고 개인에 속하는 무슨 뜻이고, 33번에 딱딱하고 거친 것 설명하자 쭉 넘어갑니다. 34번, 35번, 36번 계속 뭡니까? 36번에 보면 어쨌든 그걸 설명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36번 넘어가고 37번도 그냥 넘어갑니다. 결론은 뭡니까? 38번입니다. 241쪽입니다. 이와 같이 20가지 형태로 땅의 요소를 나오죠. 그죠? 12가지 형태로 물의 요소를 4가지 형태로 불의 요소를 6가지 형태로 바람의 요소를 이처럼 모두 42가지 형태로 4가지 요소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됐죠? 그죠? 자, 상근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지수 확풍하면 해체가 쫙 됩니다. 됐죠? 근데 그래도 해체가 되고 이응이가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먼저 자기 자신 못하지만 우리 이응이 안 되고, 뭡니까? 양귀비에다가 정의식이 되죠? 딱 42가지로 쫙 해체해버리면 뭡니까? 그거는 42가지만 있지 양귀비는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 요지는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39번에서는 뭡니까? 다시 앞에 통찰지가 예리한 기구. 찰지죠? 통찰지가 예리한 기구는 앞에 지수화풍 4대로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게 나오죠? 지수화풍은 뭡니까? 뭐로 보고 있습니까? 39번의 세 번째 줄 맨 뒤입니다. 딱딱한 특징을 가진 것이 땅의 요소. 딱딱한 특징은 뭡니까? 우리 경고성이라는 거 되겠죠. 그죠? 그럼 점착하는 특징, 즉 뭡니까? 점착성 혹은 응집성. 그럼 그 밑에 보면은 익히는 특징, 이건 뭡니까? 열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그 뒤에 보면은 팽창하는 특징, 이건 뭡니까? 이거는 우리 팽창성을 유동성이라고 보통 그러는 건데, 유동성이겠죠. 그죠?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봐서, 그죠? 저희가 명성계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그러나, 39분 저 밑에입니다. 통찰기가 둔한 사람은 이와 같이 할 때 그것은 캄캄하고 분명하지가 않다. 이런, 됐죠? 그래서 그 보기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경을 독송할 때, 옛날 전통적으로 경을 어떻게 독송해 왔냐는 게 40분 독송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마치 두 비구가 중복된 것을 생략하는 것이 많은 성전을 독송할 때, 통찰기가 예리한 비구는 한 번 혹은 두 번 그 중복된 부분을 채우고, 그 다음부터 중복으로 인해 생략된 부분의 처음과 끝만을 독송하면서 계속한다. 그것에 대해 통찰기가 둔한 사람은 이와 같이 말한다. 무슨 독송이 이래? 아래 위 입술이 서로 닿지도 않는 것. 이렇게 독송을 해서 언제 성령과 친숙이 된가? 그죠? 이게 우리 뭡니까? 초기 불전 연구원의 번역의 특징이죠. 근데 우리가 있는 걸 생각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됐죠? 전통적으로 있잖아요. 왜냐면 이걸 갖고 누가 자꾸 요새 딴지 않는데 이제 지가 아는 것 같아요. 그런 내가 그러면 무식한 놈이 이랬다고. 2000년 동안 있잖아요. 문자로 정책됐어요. 정말에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지금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판문에서 있잖아요. 빼앗아내서 있잖아요. 반복된 거는 생략해서 그렇게 지금 편집돼서 내려옵니다. 저는 우리를 어떻게 옮기면 돼요? 전통적으로 생략된 부분은 생략해서 옮기면 되잖아요. 생략해서 옮기면 뜻이 안 통합니까? 자, 전혀 안 통합니다. 명확하게 통합니다. 자, 생략을 한 거를 안 하고 딱 살리가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보다 2배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상자니까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모릅니다. 앞에 경하고 뒤에 경이 처음부터 똑같아요. 한 2페이지가, 3페이지가 되는데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뭐만 다릅니까? 한 단어만 다릅니다. 그런 거는 한 단어가 다르다는 걸 밝히고 점점점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종도 전략하고, 또 분명히 드러나고, 그럼 더군다나 전통적으로 선가에서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이거를 따라야 되니까, 안 그러면 그걸 딱 살려갖고, 이 옛날 스님들이 무식해갖고, 이것도 무식해갖고, 딱 생략하고 했다고. 그렇게 해서 딱 살려가야 되니까, 물론 오야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가에서 내가 언제나 한 겁니다. 됐죠? 요새는 쑥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와, 또 저는, 와, 달라든 게 있잖아요. 글로. 뭔가, 이야기가 돼야 바로 나죠. 그죠? 여기가 좀 이상했죠? 그 정도는 알죠?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됩니까? 딱딱딱 핵심을 드러내면 그죠? 그걸 되는 경우가 있으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그죠? 그거는 생각된 부분마다 상세히 채우면서 독송한다. 이게 무슨 알죠? 그죠? 다른 사람은 거기서 대해 이와 같이 말한다. 무슨 독송이 이래? 끝에 이럴 수가 없겠군. 이렇게 독송해서 언제 끝에 이렇게 되는가? 되죠? 반복하는 거, 반복, 계속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배가 됩니다. 부천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냥 이 구절이 나와서 변명을 좀 했습니다. 됐죠? 그죠? 우리는 선가 전통에 내려온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서 하면은 뜻이 훨씬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 듣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죠? 또, 여러 사람들은, 그죠? 생략을 해하니까, 그죠? 이게 뭐 경망스럽다고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많이 생략하다니. 제가 해보면, 우리가 해보면, 남자끼리 되게 되겠죠, 그죠?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판문들 다 보십시오. PT에서 본, 미얀마 6차 결집 본, 태국 본, 스리랑카 본, 다 보십시오. 거의 똑같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머요. 무조건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죠. 그래서 이제 이미 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41번입니다. 자, 그래서죠. 계속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자, 242쪽 제 밑에 보십시오. 통찰제가 예리한 사람 나오죠? 그 다음에 243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통찰제가 둔한 사람 나오죠, 그죠? 그다음 41쪽에 보면 뭡니까? 통찰제가 예리한 자 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째 넘기갖고, 그죠? 45번입니다. 244쪽입니다. 상시하게 전승되어 온 것, 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이때까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우리는 간략하게와 상시하게 이렇게, 그죠? 사제를 구분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구분해서 보느냐, 상시하게 구분해서 보느냐, 요 두 가지를 갖고 설명합니다. 됐죠? 간략하게 보는 건 어떻게 합니까? 지수, 화풍, 땡 끝납니다. 됐죠? 그렇게 보는 것이 간략하게 본다는 겁니다. 자, 지수, 화풍에서 해체해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간략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에 20개, 되죠? 수에 12개, 화에 4개, 풍에 6개. 이렇게 해서 42개로 쫙 해체해서 보면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도 만일에, 그죠? 해체해서 보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더 해체해서 보는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는 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명합니다. 간단한 경우 아닙니다, 그죠? 자, 간략하게 지수 화풍으로 해체해서 볼 것이냐? 안 그러면은 42가지로 해체해서 볼 것이냐? 요거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지수 화풍으로 해체해서 보고, 해체해서 봐주고는 땜이 끝납니다. 이렇게 안 되면은 통찰기가 예리하지 못한 사람은 42가지로 해체해서 보시오. 그렇게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41번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등등 됩니다. 그래서 42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좀 간략하게 해서 그 통찰기가 예리한 사람이 지수, 화풍으로 간략하게 해서 딱 해체해서 보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42번입니다. 243쪽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노력할 때 머지않아 요소의 분류를 비추는 통찰기를 수반하는 삼매가 일어난다. 이것은 단지 근접 삼매이다. 이것은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 삼매는 이루지 못한다. 이거 아시죠? 그죠? 왜냐면 법은, 왜냐면 아리가마적으로 대한 법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됐죠? 찰나씩 찰나면다. 한순간에 매래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뭡니까?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대상에 집중되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개념이어야 됩니다. 됐죠? 우리 개념은, 그죠? 시간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본산매 들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때까지 명상 주제 가운데서, 그죠? 개념적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토상을 일으킵니다. 토상이야말로 개념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산매의 대상은, 본 산매의 대상은 토상입니다. 됐죠?
그 닮은 표상이 생기지 않으면은 본산매는 될 수 없습니다. 건접산매에만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지수화풍이라는 법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본산매는 절대로 못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건접산매에 들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43번에서도 왜냐면 또 이 사대수행은 뭡니까? 앞에 나왔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을 극복하는 대표적인 수행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43번에 보면은, 되죠? 사대에는 중생이라는 것이 없음. 됐죠? 무중생상이죠? 그걸 밝히고요. 그 다음 저 뒤에 보면 뭡니까? 자, 244쪽 제9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 중생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라고 전해냅니다. 영혼이 나오죠? 이건 뭐로 옮깁니까? 제가 영혼을 옮긴 게 수다상입니다. 수다상. 됐죠? 오시는 그말 수다 한절 뭡니까? 수다상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 그걸 옮겼어요. 제가 대불림 출신입니다. 대불림 교화부님 출신입니다. 어느 스님이 그런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것도 그죠? 영혼이라고 처음에 밝힌 사람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접니다. 그걸 처음에 많이 제고 다른 들고 막 그랬어요. 수다상을 왜 영혼으로 옮기냐고. 이거는 뭡니까? 지와 산야거든요. 지와는 인도에 가면 영혼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연학교 있잖아요. 자연학교에서 실체로 인정하는 것을 지와입니다. 지와. 그걸 옮기면, 지와는 옮기면 영혼입니다. 영혼.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연학교에서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힌두교에서는 뭡니까? 아트만에 대해서 세우죠. 그렇죠? 힌두교 하면 아트만이잖아요. 힌두처럼 하면. 아트만은 우리 아상으로 옮겼습니다. 아트만 살면은. 그러면 맨뒤 지와 살면은 이 자연학교에서 절대적으로 통용되는 고정불변한 영원한 실체. 그거를 자연학교에서는 지와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지와는 우리 그 수명입니다. 수다롱입니다. 왜냐면 지와라는 자체가 우리 목숨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됐죠? 그거를 요새 돌아가면은 딱 영혼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다 밝히고 있죠? 여기서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 청년노래 내가 지금 다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요새 어떤 혹자가 초기불교 전공하는 교수님들, 어떤 교수님은 그렇다 제가 최근에 와서 들었는데요. 그 교수님 뭐라는 겁니다. 자, 우리 대선, 특히 반야 중간 대선령은 초기불교에 대한 주석서를 봐야 된다.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주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하면 또 역전물 이야기잖아요. 저 자식 완전 초기불교 원리주의하고 되고, 우리 대선불교에 초기불교에 주석서를 주기로 이해하고 싶어서 저는 이야기하는데, 그 교수님이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하면, 그때도 근데 이런 거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특히 반야 중간에서 그렇잖아요. 대반야 바람을 딱 우리 반야신경도 그렇고요. 건강경도 보면 그렇고요. 초기불교에 대한 주석서를 보면 멋지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뭡니까? 그죠? 사조로 해체해서 보면 그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45번에 보면, 그죠? 상시하게 전승정으로서 다시 뭡니까? 네 가지 방법으로 살펴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45번 네 가지가 뭡니까? 자, 부위와 함께 간략하게, 부위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특징과 함께 간략하게 함으로써, 특징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번에는 뭡니까? 46번은 좀 하나씩 설명합니다. 1번은 뭡니까? 부위와 함께 간략하게 함으로써, 각 부위, 그죠? 우리 42가지 부위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뭡니까? 뭡니까? 딱딱한 특징 나오죠? 앞에 계속 나오죠? 46번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딱딱한 특징이죠?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점차가는 특징 나오죠?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옆에 오르면 45쪽 제도에 가면은 있게 하는 열, 그죠? 그 다음에 팽창하는 특징. 이거 지수 화풍의 특징입니다.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부위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해서요, 47쪽이에요. 쭉 이걸 합니다. 그런데 부위와 함께 분석하는 것은 앞에 우리 32가지 몸의 그 경호에 대한 우리 그 했죠? 그죠? 우리 그 8장에서 했습니다. 그 같은 방법인데 어떻게 다르냐? 47번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둘수로는 둘넷, 그래서 일곱, 여덟째 줄입니다. 자, 이것이 다릅니다. 그곳에서는 색깔에 따라, 형태에 따라, 방위에 따라, 처소에 따라, 한계에 따라 머리털 등을 많이 작도리 한 뒤, 혐오 서름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게 하지만 여기서는 요소를 통해서다. 여기 핵심입니다. 몸의 32가지 부위를 관찰하는 데서는 혐오 서름이 있죠. 그 키워드가 혐오 서름이 있습니다. 혐오 서름 딱 보고 관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이것은 요소일 뿐이라고. 됐죠? 아인 중생 수자가 아니고 이것은 단지 요소일 뿐이라는 거.
됐죠, 그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48분부터는 땅으로서 속하는 20가지 부위 있잖아요. 머리털, 몸털, 손발톱 쭉 넘어갑니다. 잘 넘어갑니다. 쭉 넘어갑니다. 그죠? 자, 넘어가갖고, 81번입니다. 260쪽. 81번에 가보면, 물의 요소에 속하는 4가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82번에 가면 발음에 속하는 6가지 됐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 83번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 그가 이와 같이 마음이 잡돌할 때 요소들이 분명해진다. 계속해서 그들에서 정하고 마음이 잡돌할 때 앞서 설한 방법대로 건접삼매가 일어난다. 됐죠? 그럼 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84번입니다. 특징과 함께 간략히 함으로써 땅 요소는 어쩌고 저쩌고 쫙 했습니다. 앞에 거의 비슷하게 다 나왔습니다. 85번입니다. 262쪽입니다. 4번 특징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돼서 263쪽 제일 위에 보면은 건접삼매가 일어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내가지고 하고 또 모자랄까 싶어갖고 부탁원서 스님이 진짜 자상한 분이죠, 그죠? 13가지 방법을 더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 하풍, 우리 몸을 42가지로 분석하는 것이 모자라갖고 13가지 방법으로 더 자세하게 해체해서 봐야 된다. 해체해서 보면은 사제가 들어가고 왜 해체해서 봅니까? 해체해서 사제일 뿐이라는 거. 이렇게 알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이 극복이 됩니다. 됐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단어의 뜻에 따라 87번입니다. 단어의 뜻으로 지수, 화풍, 단어가 무슨 뜻이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깔라빠에 대해서 88번. 깔라빠는 뭡니까? 물질의 무리를 깔라빠입니다. 깔라빠가 뭐냐면은 깔라빠의 설명, 깔라빠의 데피니션, 물질의 무리입니다. 무리. 요새 우리 원자, 전자 하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원자는 뭡니까? 120몇 가지 원자가 있죠? 그죠? 원소기호 1번, 2번, 3번이 되죠? 1번은 수소, 2번은 헬륨, 3번은 탄, 무조건 그런 되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을 전부 뭡니까? 고유성교를 보면은 화학에서는 122가지를 그룹합니다. 됐죠? 그런데 뭡니까? 화학에서 말합니다. 자, 이런 물질은 원자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중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저는 중학교도 공부 다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좋은 데 갔어요. 고등학교가 그럼 맨날 돌아가고 고등학교 때 공부에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료처럼 구조 이런 것밖에 없어요, 나는. 그죠? 그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오늘 철학책, 이런 그런 밖에 없어요. 이과반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공부를 안 해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질은 원자 상태로 존재할 수 없죠? 반드시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O로 존재하면 또 O2로 존재하고, H2O로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물질을 고유성질을 가지고, 그죠? 18개로 분석하지만, 개별적으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뭐로 존재해야 됩니까? 깔라빠로 존재합니다. 됐죠? 그 물질의 무리로 정의되고, 다른 말로 하면은 분자 상태, 이렇게 보면 된다.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8가지가 항상 같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게 뭡니까? 지수, 화풍, 색, 향 및 영양분. 그게 다 나옵니다. 88번이죠. 19번입니다. 형상, 냄새, 맛, 영양소 4대. 그 4대 지수, 화풍, 색, 향 및 영양분, 색, 향 및 영양분들이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89번 입자에 따라서 보면 어떻고, 그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93번에 보면 특징 등에 따라서, 그 94번 보면 생긴 것에 따라서, 95번 다른 것과 같은 것에 따라서, 96번 어떻게 됩니까? 97번 그리고 다른 것과 같은 것에 따라서는 다시 뭡니까? 4가지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면요. 쭉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105번에 가면은 분리할 수 있는 것과 분리할 수 없는 것, 분리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지수, 화풍, 세량의 영양분은 이 8가지 849생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8번 비슷한 것, 비슷하지 않는 것, 9번 안과 밖의 차이에 따라, 10번 포함한 것에 따라, 그러니까 109번, 자, 11번 조건에 따라, 그러니까 111번 조건의 분석에 따라, 그죠? 우리 물질은 업, 마음, 온도, 영양분에서 생기죠. 아담의 상식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111번에 쭉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휙씩 넘어가거든요. 처음부터 좀 빨리 해야 됩니다. 그 소리 많이 가지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276쪽, 보면 115번까지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13가지로 분석하는 끝납니다. 그리고 116번에서 뭐랍니까? 이와 같이 단어의 뜻에 따라 마음에 잡두려 할 때 개개의 방법을 통해 요소들은 분명해진다. 그들을 계속해서 전향하고 마음에 잡두려 할 때 앞서 설한 방법대로 건접삼매가 일어난다. 왜 건접삼매가 일어난다? 그 건접삼매는 4가지 요소들을 구분하는 지혜의 위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4대의 구분이라고 이름한다. 됐죠? 그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죄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윗바산의 주제입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 보도 윗바산은 다 근접 상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죠 4대 분석이라는 그죠 그걸 해서요. 이 산매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물질을 깔라빠가 그죠 윗바산의 첫 출발에서 18장에 있잖아요. 이 깔라빠 이야기는 우리 윗바산화 이야기하는 제품 18장에서 꼭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식이 보면은 삼매수행 있잖아요. 40가지 명상 주제 맨 마지막에서 4대를 구분하는 걸 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뭡니까? 윗바산화의 18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됐죠? 그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설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구성경 아니고는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매를 저는 부담으로 쓰면 그런 행동 아닌가 싶어요. 3매를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3매를 40가지 명상주제 하나하나 딱 정리하고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윗바산화적인 요소가 듬뿍 들어있는 4대를 구분하는 걸 해서 맨 마지막에 40가지 명상주제 결론을 딱 하고 그죠? 이것이 제 18장부터가 해품의 본품입니다. 됐죠? 윗바산화하는 게 있잖아요. 깔람바로 명상하는 걸 해서 그죠? 이렇게 연결시켜갖고 윗바산으로 더 발전시켜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그래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뭐 해품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몰라요. 살짝 그걸 하고 그죠? 그때 요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늦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근접 3매, 본 3매, 3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고 1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지만은 6월 4일에는 강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6월 11일 날 그때 오시면 그죠? 그때 또 우리 이거 나머지 부분을 하고 12장 그리고 신통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제 두서없는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